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그냥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밀렸다 보니까 첫날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테슬라 급락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았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하락했었던 종목군들은 뭐 명확하게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 컨센서스 하회에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UBS에서 이제 이 판매량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좀 낮췄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좀 목표치를 하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쪽도 사실 막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일단은 하락을 했었던 M7은 좀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특장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코스트코나든지 아니면 월마트 뭐 이런 소비재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비스트라라든지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정부의 이런 계약 네. 건이 좀 명확하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국제 수익률이 아주 조금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럽죠. 네. 왜냐하면 주가가 아까 이제 애플이나 뭐 테슬라 차트도 보여주셨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고가권에서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빠르게 떨어져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 없이 거의 올라왔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고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거 좀 괜찮나라는 부분, 그리고 주요 IB에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나 오히려 소형주를 보는 게 낫다. 그래요. 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 들어오고 분명히 이제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형주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산타랠리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또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월에는 새해도 됐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새 정부도 들어서고 새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또 선반영이 많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1월 말 정도는 돼야 좀 명확하게 어떠한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FMC도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기조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요번에 또 지표들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변동이 막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의 전망치, 그러니까 뭐 어제 발표 전후로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그 변동치를 보고 사람들은 연 2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가 또 이제 장 막판쯤 되니까 패드에서의 뭐 확률이 또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나 사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이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흐름이 풀리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들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시나리오 자체를 되게 지금 축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하는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막 강하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들은 이미 차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넘버가 명확하게 나오는 기업까지 그런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면서 눌리면 네. 한 번 정도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오늘은 테슬라랑 애플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반등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인데 엔비디아까지 만약에 같이 밀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조정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다우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부 맞아요. 이탈이 됐잖아요. 예. 다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 부담감이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S&P나 나스닥 그 차트도 그렇게 막 엄청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이제 20선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사실 근데 엔비디아가 막 4, 5%씩 밀려버리면 뭐 지수는 그냥 바로 쭉쭉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이제 인도량이 꺾였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보면은 좋았어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또 1월 말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전후로 해서 만약에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실적 전후로 해서 정말 급등하게 예. 보통 열의 9은 안 좋고 예, 별로 안 좋죠. 지난번이 특이하게 좋았던 거고 그리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대치를 또 못 맞히는 상황으로 가면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M7에서 뭐 애플도 지금 매출 전망치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추이 봐야 되고 뭐 테슬라도 만약에 실적 전후로 해서 흔들린다고 치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이 탄탄해야 되는데 받쳐줘야죠. 문제는 금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되면 얘가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흔들리기 시작을 할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좀 버티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같이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한 2, 3%씩 밀려준다면 네. 뭐 지수는 한 3, 4%에서 많게는 5%까지도 밀릴 수가 있죠. 그러면 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 이미 꽤 빠진 상황에서 또 빠지면 사실상 10% 이상 고가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강세장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또 단기적인 차익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금리를 지금 약간 좀 불안한 트리거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 올해 한 번밖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좀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GDP 요 수준 자체가 유지가 되면은 오바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역설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GDP와 고용. 예.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이민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가 생기면 계속 걱정이 있죠. 그거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생기면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고용이 안좋고하니까 금리는 좀 지금 좀 한 번만 내추고 좀 기다려보자. 다른 지표들 봐야 된다고 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에그플레이션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쉘터도 지금 별로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천연가스발 영향이 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로 가는 그 관련된 이슈로 이제 가스관이 잠겼고 예.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유가를 끄집어 올린다면 네. 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에너지 가격이 빠져서 CPI, PPI가 괜찮았던 건데 그러게요. 얘가 슝 올라가면 식품 아직 부담이고 쉘터 그대로인 상황에서 유가만 올라가면 운송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가 안 떨어지면 이 CPI, PPI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안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 금리 테이블이 더 좀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물가를 얼마나 올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변수가 크죠 지금. 지금 그게 안 들어왔는데도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뭐 계속 낮추고 더 강하게 하려면은 경기가 강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낮추지만 나머지 그 다음 스텝은 억지로 내렸다가 이제 반대급부로 만약에 안 좋아지면 또 큰일 나니까 좀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들이 뭐 경기 활성화에 당연히 쓰긴 하겠지만 만약에 좀 엉뚱한 데에 살짝 썼다, 약간 이렇게 되면 또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이제 인프라나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고용을 다 메우는 데 쓰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모멘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이 제조업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S&P 글로벌에서 나온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핵심 키워드가 세 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신규 오더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인터내셔널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트레이드가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요? 네, 오. 디클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할 거다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세 번째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망치가 최소다.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지금 주문이 줄어들까? 왜냐하면 이제 대선 이후에는 주문이 늘어난다고 했었고 사실 좀 좋았잖아요. 뭐 맞아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좋았고 좋았는데 이게 꺾이니까 만약에 오늘 발표될 오늘 이제 00시에 발표될 ISM이 네. 만약에 박살이 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스토리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 세웠었잖아요. 트럼프 집권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러면 국제적인 물동량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지금 미리 좀 당겨서 주문을 빠르게 했다라는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네요. 물론 미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연말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비스도 단기적으로는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좋은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혼조세 그리고 눈치 보기 그리고 산업별 동향 뭐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되게 특장점인 게 유틸리티 쪽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에너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이 좋았죠. 예. 뭐 유가라든 천연가스 쪽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았던 게 양자 압도적이었거든요. 다시 양자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미국장도 지금 불안하니까 대형주보다는 약간 소형주 그리고 미중 갈등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제조업 지표라든지 약간 좀 불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왜 109를 넘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쉽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엔달러가 많이 밀렸고 유로화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이 네. 부양책 강력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유럽도 같이 못 살아납니다. 그렇겠죠. 두 개가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유럽이 조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에너지 난이 또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처음에 그 겨울을 날 때는 재고로 완전 빵빵하게 해놨어요. 예. 근데 요번엔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5%고 만약에 올해가 또 엄청 추울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에너지 소모 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비싸게 해야겠네요, 또. 네,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뭐 그러면 또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도 애매해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걔네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도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 버리면 유로화 같이 뚝 떨어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강달러가 뭐 제조업 PMI가 좋아서 미국이 경기가 상당히 괜찮아서 나타난 현상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계속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부각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쵸. 시장에서는 뭐 딱히 좋아할 재료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 경제들을 상대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예. 자금을 자꾸 자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일단 그건 성공했죠. 성공을 했고 그 양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BCD라는 우리 투자처가 있어요. 근데 A로 돈이 거의 90%가 몰려요. 예. 그러면은 BCDE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금이 안 들면 당연히 경기가 좀 불안할 거고 소비가 리스크가 커지는데 안전마진이 확실한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신규 투자도 아마 미국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원래 자국이나 기타 다른 데로 들어갈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더 다른 아웃퍼폼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경기는 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보면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25년부터 비대라고 해서 인프라 또 정책에서 투자 많이 한다. 예. 그 스토리로 최근에 통신은 또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기 때를 보시더라도 초반 1, 2년은 정말 미국이 엄청 강했어요. 지수도 정말 강하게 올라갔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 조정을 오히려 지금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뭐 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게 단기 조정은 좀 조심하지만 결국에는 롱 포지션은 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이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제 재정 정책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명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적으로 패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달러가 쉽게 약해지긴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만 좋은 경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만 안 좋은 경기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명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이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증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지면 신문 보시면 이 중국이 그 미국의 기축 통화를 흔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었고 네. 두 번째가 지금 양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자가 더 많이 올라간 것도 미중 갈등에서 굉장히 뺏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국이 그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양자 쪽으로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뒤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축통화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더 세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또 잘 알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악용이기는 한데 이렇게 상황이 계속 미국에 유리하게 좀 전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지금 뭐 달러도 또 109를 돌파했고 미국도 밀린 상황. 그러면 뭐 국내 증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좋고 국내 증시도 좋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전략이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국내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확실하게 넘버가 나오는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는 게 일단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별 이슈가 명확한 쪽, 뭐 양자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로봇도 뭐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움직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같은 산업군에서 너무 길게 놀면 분명 물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끊어줄 거면 좀 끊어줘야 되고 욕심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슈를 쫓아가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넘버가 명확하게 나오는 산업군들을 그냥 묵직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유틸리티가 지금 저는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전력이라든지 변압 이런 에너지 쪽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AI 발전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단기간 피신 내에 있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